자, 미지급금과 미수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 계정 과목 낯설지 않죠? 어제 우리가 그 수업하면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복습하면서도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데, 우리가 그날 대금을 주고받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기타 채권들은 외상이든 어음이든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매입하거나 샀을 때에 그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그때는 어음이든 외상이든 미지급금이라고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채권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미지급금,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아래쪽에 지금 미지급금, 미수금 적혀 있는 거에 상품 원재료 이외의 물품을 외상 매입하거나 엄발해,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물품을 외상으로 팔거나 엄을 받았을 때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사고 팔 때 쓰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저와 같이 무수히 많이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04페이지로 갈게요. 자,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자, 선급금이나 선수금들은, 자, 이 계정 과목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면 줄급자를 써서 선급금이란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으면 받을 숫자를 써서 우리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은 우리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자, 자, 우리가 예를 가지고 보면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실 거는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기로 계약한 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계약은 우리 회계상에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100만 원 사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는 장부에 기록해 준, 10만 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만, 계약금 10만 원 준 거에 대해서만 장부에 기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제일 쉬운 게 돈 주고 받은 거예요. 지금 현금 줬대. 그럼 우리는 나한테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계를 하면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나가게 되고, 그럼 차변에 이 돈이 나간 이유를 써주게 될 건데, 그 이유가 지금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그럼 미리 준 돈이다라고 해서 얘를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둘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지금 계약금을 줬는데 상대방이 지금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돈을 못 준대. 물건 원재료를 못 준대. 그럼 내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계약금 줬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지금 나한테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돌려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금인 선급금은 아직 내 돈이기 때문에 성격이 자산이에요. 얘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 가지고 보면, 그럼 자산이라는 건 아직 내 돈이란 이야기죠. 내 돈인데 다른 사람 줬어요.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꼭 써주셔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많이 놓쳐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원재료 100만 원을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원재료는 나한테 이제 구입 들어온 거고, 그리고 돈을 줄 건데, 그냥 이 상황을 파악해 보면 계약금 10만 원 줬었으니까 10만 원 빼고 90만 원만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 줬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잖아. 그럼 내가 원재료 100만 원치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가 100만 원치가 내 자산으로 들어오게 돼요. 산 만큼. 자, 그리고 자, 우리는 대변에 돈을 줄 건데 보통 예금으로 90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차변 대변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1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이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을 우리는 과거에 계약금 줬던 거잖아. 그럼 지금 제가 계약금을 줄 때 선급금이라고 썼는데 이때는 내가 아직 물건 못 받으면 내가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물건 받았으니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죠. 계약금 줬던 건 이제 내 돈이 아니죠. 물건 받았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선급금이다라고 써서 이제 내 장부에 있던 계약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변에 선급금 온 거는 지급할 때 적어뒀던 거 지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분개할 때는 이렇게 분개할 거예요. 원재료 100만 원 사고 대변에 90만 원 줬고 계약금 10만 원은 이제 빼고 90만 원만 줬다. 이렇게 그냥 쓰면서 할 건데 이 원리가 과거에 지급할 때의 선급금이라는 계약금으로 장부에 써뒀던 거 지우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한테서는 과거에 10만 원 나가고 지금 90만 원 나가니까 100만 원 준 거죠. 그래서 원거래가 있기 전까지 우리가 미리 준 돈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계약금이라 그랬지만 만약에 사이에 중도금 줬으면 중도금도 선급금이라고 써둘 거예요. 그랬다가 물건 받았을 때에 계약금하고 중도금 뺀 나머지만 줄 거잖아요. 그때 선급금을 전부 다 지울 거예요. 그래서 원거래 있기 전에 돈을 주면 그러면 미리 준 돈이다라고 선급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제품 100만 원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다. 자, 이번엔 우리 회사가 물건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난 보통 예금에 20만 원 들어왔으니까 내 장부상의 보통 예금 잔액을 높여주기 위해서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 20만 원이다라고 써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자, 우리가 미리 받은 돈이죠. 지금 아직 내가 돈 받아야 될 때 아니잖아. 원래 물건 팔고 받아야 되거든. 근데 미리 받았으니까 미리 받은 돈이다라는 말에 계정 과목으로 먼저 선 받을 수 선수금 2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수금은 지금 앞에 우리 원재료 살 때하고 반대로 지금 내가 물건 팔기로 계약하고 돈 받았는데 물건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은 이 계약금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이 선수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계약금 받은 거는 내 돈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분류는 부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금의 분류는 부채예요. 아직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받긴 받았는데 아직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금은 그럼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된다면 내 돈 아닌데 가지고 있으면 부채라 그랬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거다라고 적어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계정 과목이 선급금과 선수금이 제일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알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상하게 선급금과 선수금을 헷갈려 하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냥 한자말로 선급금은 줄급자고 선수금의 숫자는 받을 숫자다. 그럼 분기할 때 계약금 줬으니까 돈 준 거 쓰고 선급금이라고 쓰시고, 계약금 받았으니까 받은 돈 쓰고 반대쪽에 선수금 받을 숫자인 걸 쓰세요. 근데 그게 헷갈리다가 또 바로 잡으면 그 다음 이상한 증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계정 과목에 거래처를 안 써요. 그래서 거래처 안 써서 실수 많이 한다라고 제가 시작할 때 말했던 게, 초반에는 이 선급금 선수금 구분도 잘 하시고 거래처도 잘 쓰시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은 계정 과목을 접하면서 이제 얘를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방금 말했던 첫 번째 증상이 얘 둘이가 서로 헷갈리기 시작하고, 두 번째가 거래처를 안 쓰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주의해 가지고 꼭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얘도 우리 이제 제품 100만원 매출하고 계약금으로 수령한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동전 발행 수표로 수취하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우린 이제 물건을 매출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 100만원. 이때 이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물건을 넘겼을 때에, 우리 실현되었을 때에 제품 매출이라고 수익을 인식을 하고, 이제 차변에 우리가 돈 받을 건데 계약금 20만원 이미 받았으니까 80만원만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동전 발행 수표는 계정항 뭐라고 하죠? 그죠? 이 동점은 우리 회사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줬던 받았던 현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으로 80만원을 받고,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이 20만원은 이제 미리 받은 돈 아니에요. 물건 넘겼으니까 이건 내 돈이죠. 그래서 이 부채를 지워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급금과 선수금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선급금 선수금은 이렇게 계약금이나 중도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상품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상품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그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 상품권 발행 회사가 이제 돈을 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익 인식 시점이 되는 거예요. 상품권을 넘기면서 돈 받을 때 돈 벌었다고 말하면 그게는 한국조폐공사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얘는 지금 실제 거래가 있기 이전에 미리 돈을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상품권은 회계에서는 이 계정 과목을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다루는데, 세법에서는 얘를 상품권이다 뭐다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계가 아니고 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선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걸로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세무사회 자격 시험에서는 이 시험이 전산회계, 전산 세무회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는 상품권에 대해서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리고 한국 공인회계사회 자격 시험인
AT 자격 시험에서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우리 지금 K랩에는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근데 또 스마트A라는 도전 프로그램에는 만들어 둘 거예요. 얘네들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우리 시험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도록 쓰는데, 회계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쓰지만, 세법 기준으로 갔을 때는 상품권이든 뭐든 내 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 처리하면 되지 이걸 구분하는 데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저하고는 지금 이 기준으로 당연히 보는 게 지금 현재는 맞겠죠. 그래서 자, 우리 회사가 상품권 100만 원을 발행해요. 그럼 상품권 발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상품권 100만 원짜리를 현금 받고 100만 원을 현금 수령하고 발행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고, 그리고 대변에 자, 우리가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우리는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선수금이라고 썼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도 뭐 상품권을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죠? 그럼 상품권 구입할 때에 지금 구입하는 내가 누군지 물어보나요? 누군지도 관심도 없죠. 그냥 돈만 주고 사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 상품권을 선수금이라고 쓸 때는 거래 상대방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한테 돈 갚아야 된다의 의미가 아니고 회수되었을 때에 얘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거래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우리가 자, 제품을 100만 원 매출하고 당사 발행 상품권으로 수취하다 이렇게 쓰게 되면, 자, 그럼 상품 판 거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다 100만 원이라고 쓰고, 자, 차변에는 그럼 우리가 상품권 발행했을 때에 그때 선수금이라 써두고 100만 원 받았었죠. 근데 얘가 이제 내가 발행했던 상품권이 돌아왔잖아. 회수 시점 이때 이제 이 선수금, 이제 미리 받은 돈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끝냈어요. 그때 선수금이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회계 처리를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백화점에서는 물건 팔기 전에 상품권도 팔잖아. 그때는 선수금으로 잡아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권을 쓰면서 물건을 사가면 그때 이제 매출로 인식하고 선수금들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 돈이다라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건 사갔을 때에. 이때 써지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 아래쪽 문제로 그 시험에 전산세무이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106페이지로 갑시다. 자, 임직원 단기 채권과 예수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먼저 임직원 단기 채권을 보면
자, 이건 계정 과목이 간단해요. 가불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분한테 쓴 적이 있는데, 자, 우리 회사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주주, 임원, 종업원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이 가불금을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걸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제가 이제 회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도전 프로그램이나 회계사의 시험 쪽에서는 직원이 가불을 해가면 주임종 단기 채권을 쓸 거고,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주임종 주주 임원 종업원이나 임직원 등이나 뭐 같은 의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회계든 세법이든 직원들한테 가불을 해줄 때는 우리 직원한테 급여 주는 건 월급이 아니면 뭐 최대 길어봐야 연봉이죠. 그래서 돈 빌려주고 직원 월급 줄 때 가불금 빼고 줄 거잖아. 그때 돈 갚은 걸로 처리할 거예요. 우리 기업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직원 A에게 가불금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라고 썼어요. 자, 그럼 우린 기업의 입장이지 직원의 입장이 아니죠. 우리 장부에 쓰는 건 우리 법인의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인 입장에서는 가불금 50만 원을 준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50만 원이 나가게 되고, 자, 그리고 차변에 그럼 이제 직원이 가불을 해갔으니까 차변에 우리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다라고 50만 원을 써둘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우리 직원들이 한 명이 아니겠죠. 여러 명이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가불해 갔다고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직원이 가불해 갔다고 이렇게 써뒀다가, 자, 직원 A의 급여 2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할 건데, 200만 원을 가불금 50만 원 차감하고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는 대변에는 지금 월급 줘야 되니까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겠죠. 그럼 보통 예금에서 돈은 얼마만 이체하면 되죠? 150만 주면 되겠죠. 가불 50만 원 해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1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차변에는 그럼 이 돈 준 이유를 쓸 건데, 자, 직원들 월급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용어인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 계정 과목에서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800번대를 쓸 건데, 이때는 사무직, 영업직, 직원 급여를 줄 때는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또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생산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할 때는 임금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스갯소리로 유럽보다 매우 우수한 점이 뭐냐면 급여 제도와 임금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유럽은 노동자 위주로 해서 임금법이 발달되고 급여 제도가 좀 하락되어 있고, 또 어떤 나라는 급여 제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분대 급여도 있는데 그건 임금법 적용 못 받는 공장 직원들이 있어요. 공장 수위 아저씨라든지 공장 청소 아줌마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 임금법 적용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급여제도 적용 받은 그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사용할 월급 개정 과목은 이것들이에요. 것들. 자, 그럼 지금 그냥 사무직이라 봤을 때 급여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럼 이 직원의 월급은 200만 원인 거죠. 나는 이 직원한테 지금 200만 원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월급 200만 원이다라고 얘를 쓰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나는 50만 원만 줬죠. 150만 원만 줬죠. 그럼 차이 나는 이 50만 원. 이걸 우리는 이제 직원한테 50만 원 빌려줬다고 장부에 써뒀는데, 이제 지금 200 중에 50 뺀 거는 이 돈 갚은 걸로 해서 지워줄 거라는 거예요. 이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때 어느 직원이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직원의 거래처도 어느 직원 거 이제 가불금 빠졌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에요. 자, 그럼 자, 지금처럼 이렇게 지급할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회사 다닌다면 이렇게 급여가 150만 원이 다 들어오나요? 아니죠. 우리 일반적으로 세금 떼이고 우리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도 떼이고 들어오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가 월급을 주는데, 자, 그냥 사무직 직원 급여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우리는 소득세 예를 들어 10만 원, 건강보험료, 직원 부담분 10만 원, 국민연금 직원 부담분 15만 원. 자, 이 금액을 뭐 지방소득세나 뭐 다른 것들 제외하고 지급하면서 아래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이렇게 썼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돈을 줬다는 건 직원한테 보통 예금으로 돈을 지급을 한 돈은 35만 원을 빼고 265만 원만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직원이 내야 될 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하고 이걸 뺀 나머지만 우리 급여명세서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265만 원만 우리 회사가 줄 건데 이 직원의 급여는 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인 35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우리가 회사에서도 나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지금 원천징수 했냐라는 표현을 우리 직원한테 예수했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예수했냐라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이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대리 납부를 위해 징수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대신 납부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면서 그 돈 떼고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돈 내 돈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다 받아서 납부해도 되는데 직접. 그런데 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이 월급을 전부 다 받아가면 소득세를 여러분들이 낼 거라는 믿음이 국가는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나쁜 건 아니고 이건 살아오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은 조세 저항이 매우 강해요. 조세 저항이 강하다는 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바둥바둥 거린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그 지급하는 사람한테 그 세금을 떼고 주고 대신 납부하라는 게 원천징수예요.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세금 얼마인지 정해놓은 세법 규정에 맞춰서 징수해서 대리 납부하는 게 원천징수예요. 네,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하는 게 예수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세금만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직장의료보험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여러분의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라 그러면 회사가 10만 원은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에서 10만 원만 떼거라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는 20만 원인데. 또 국민연금이 30만 원이면 회사가 15만 원 절반 지원해 주고 여러분한테는 15만 원만 납부하도록 빼고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제가 직원부담분이라고 쓴 거는 여러분한테 우리 이 직원한테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20만 원이라서 자기부담분 50%인 10만 원을 뗀 거고 국민연금도 30만 원인데 회사가 지원해 줄 거 말고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돈을 뗀 거예요. 뭐 소득세야 자기가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자기 당연히 혼자 부담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건강보험료도 직원한테 10만 원 떼고 회사가 10만 원 넣어서 20만 원 납부할 거예요. 그러면 각자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대신 납부하려고 하는 거죠. 또 국민연금도 30만 원 낼 건데 직원 월급 주면서 15만 원 떼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15만 원 못 해가지고 대신 다 같이 납부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회사 지금은 좀 잘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안 내는 분들이 옛날에 건강보험료 납부 안 하는 회사들 그 안 해가지고 문제되는 회사들이 꽤 많았어요. 회사가 직장의료보험들 직원들이 가입돼 있는데 그걸 미납하게 되죠. 그럼 그 직원들 집에 우편물이 날아가요. 기아가 납부하신 건강보험료가 지금 본공단에 납부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우편물이 날아가요. 근데 그 우편물이 날아가는 이유가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돈을 잘 받는 그 요령 중에 한 개가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지금 직원들 건강보험료나 이 돈을 중간에서 회사가 횡령한 걸로 해서 횡령죄로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통장을 바로 압류시켜버려요. 그 방법에서 그래서 건강보험료 안 내면 회사 통장 압류된다는 걸 웬만한 사장님들은 알아서 건강보험료는 잘 내요. 압류되면 그 푸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돈 들어와도 못 쓰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직원한테 이 돈을 징수했지만 이 돈들은 우리 회사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급여라고 처리한 거는 우리는 비용 처리해서 지금 월급쯤 우리 회사 입장 비용이에요. 난 300만 원이 지금 비용 처리가 된 건데 실제로 준 건 이 돈밖에 안 준 거잖아. 근데 비용 처리한 건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돈 아닌데 35만 원 안 줬으니까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금은 성격이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 자, 그럼 자, 이 예수금을 자, 우리가 납부할 때를 볼게요. 납부할 때. 자, 먼저 소득세 10만 원 현금 납부를 하면 자, 소득세 10만 원이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 납부하고 그럼 내 장부에는 지금 예수금으로 적혀 있잖아. 이거 납부했으니까 이건 내 돈 아니라고 부채였는데 납부했으니까 지울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직원한테 지급 안 했을 때는 부채로 적어뒀다가 이제 이거 납부하면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예수금은 부채라 그랬는데 제가 거래처를 안 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 돈이라고 생각하면 일일이 직원을 다 써야 되고, 이게 세무서에 낼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디 세무서라고 써야 되는데, 이 예수금은 세금만 있는 게 아니죠.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그러기 있고 여러 개 다수이기 때문에 이 예수금도 거래처를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건강보험 2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당연히 회사 부담분 10만 원, 종업원 부담분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대변에 돈 20만 원을 납부하는데, 자, 직원한테 급여 주면서 징수한 10만 원은 내 장부에 예수금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그럼 그 10만 원을 지금 납부했으니까 예수금을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10만 원을 지워줄 거고, 그럼 나머지 1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줄 거죠. 자, 그럼 회사가 직원의 건강보험료 부담하는 걸 일반적으로는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뭐 세금과목과 뭐 다른 계정 과목 써도 되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얘는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10만 원 지원해주고 들어오는 거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나중에 300 받으면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다 따져보면 한 350, 60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람 한 명을 쉽게 못 쓰는 거고, 그리고 힘들면 사람부터 자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가 10만 원이면, 자, 얘도 복리후생비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자, 국민연금 3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그럼 회사 부담분은 15만 원이고 종업 부담분은 또 똑같이 15만 원이겠죠. 자, 그럼 우린 현금 3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자, 차변에 직원이 부담했던 돈,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돈 예수금을 이제 지급하는 거니까 지워주고, 회사가 지원해주는 이 15만 원은 자, 이때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은 적혀 있는 글자에서 느낌 그대로 우리 회사가 세금을 내거나 공과금 내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비용 계정 과목인데, 근데 지금 제가 쓴 거는 시험에서는 주로 이렇게 써요.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건 복리후생비, 그리고 국민연금 회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세금과 공과라고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 그런 구분 없어요. 둘 다 어차피 비용이죠.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직원이 사무직 직원이라 그랬잖아요. 사무직 직원을 지원해 주는 거면 복리후생비 800번대, 뭐 세금과 공값 800번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둘 다 똑같은 거 쓸 거예요. 건강보험료도 복리후생비나 국민연금도 회사 지원해 주는 거 다 복리후생비라고 쓸 거고, 아니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둘 다 세금과 공과 쓰는 것도 있고 둘 다 복리후생비 쓰는 것이 대다수지 이 두 개를 따로 잘 안 써요. 우리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이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쓰는데, 지금 제 말을 다르게 말하면 건강보험료 이것도 복리후생비 써도 되고 세금과 공과 써도 되고, 얘도 복리후생비 써도 되고 세금과 공과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써도 되는 거면 꼭 한 개 자기들이 원하는 계정 과목 써라고 문제에서 말해줘요. 그래서 회사부담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회사부담부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이렇게 문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적어주면 문제에서 말하는 건 지금부담분이 예수금이라는 걸 아냐라는 단순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겠죠. 우리가 총 납부하는 금액 중에 회사부담분 빼면 그걸 세금과 공과다 복리후생비다라고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원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처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예수금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원한테 급여 지급할 때에 예수금이라고 이렇게 35만 원 해뒀는데, 이걸 납부하면서 전부 다 이 예수금 10만 원, 예수금 10만 원, 그리고 예수금 15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우리가 다 납부하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납부하면서 총 35만 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급여 지급하면서 그냥 직원한테 다 줘버리고 네가 내라고 하면 우린 끝인 건데, 우리가 법이 직원들이 안 낼까봐 그래서 지급하는 사람한테 대신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뒤쪽에서 문제를 좀 더 볼 건데, 자, 이 소득세 가지고 조금 더 보면,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이렇게 표현 쓴 거 있어요.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 당하면 계정 과목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쓸 거고,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면 이때는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당연히 자산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니까 얘는 차변에 쓰게 될 거고, 얘는 당연히 부채니까 자기 자리가 대변에 쓰게 되겠죠. 그럼 이 선납세금 자산 차변에 있던 거는 얘는 법인세 계상할 때 얘는 기말 법인세 계상 시 상계해서 제거를 할 거고, 이 예수금은 우리가 납부할 때에 우리 상계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금은 매달 일어나겠죠. 매달 직원 한 명만 있어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일용직 생겨도 원징수하고 주면 계속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매번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매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금 계정 과목까지 봤고,
자, 다음 이제 108페이지 넘겨서 자, 지금 시간 48분이네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가지급금하고 가수금하고 두 개 또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